부유한 집안 출신의 아내와 결혼하면서 처가의 경제적 도움을 기대했던 30대 사업가 남편. 하지만 사실 아내의 집안은 남편이 생각한 것만큼 여유롭지 않았는데요. 결혼 후 남편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자 아내는 사채까지 써서 돈을 마련해 남편에게 전달합니다. 남편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부유한 처갓집 돈이라고 생각하고 아내에게 받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로부터 1년 후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아내는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남편도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처가덕 보고 편히 살려다 결혼 생활이 꼬여버린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 결혼 1년 만에 파경을 맞은 한 30대 부부의 사연인데요. 내용을 보면은 또 남성도 그렇고 네. 여성도 왜 이렇게까지 왔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 부부의 사연을 소개를 해보죠. 오늘 상담을 잘 해드려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역대급으로 우리 상담실에 결혼 1년 3개월 차입니다. 아직 신혼이죠. 결혼한 지 1년 3개월밖에 안 됐고요. 두 남녀가 모두 다 30대예요. 이 남편이 의뢰인인데 남편은 이제 청년 사업가입니다. 조그마한 자기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자 이제 한 여성을 만나서 끌립니다. 서로 호감을 갖습니다. 이 남성의 눈에서 보면 이 아내는 외모도 고왔고 마음씨도 고왔고 또 사귀면서 보니까 마음 씀씀이가 굉장히 좀 여유롭고 넉넉했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뭐냐 하면 곱게 잘 자란 느낌이다. 좀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나 보다.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재산관계를 따져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서로 좋아해서 7개월간 교제한 끝에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 부모님 인사드리러 가잖아요. 그 집안의 분위기가 상당히 풍요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아내가 또 스치듯 한 말이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우리 부모님이 자기 사업 도와주실 거야.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스쳐 지나가긴 했어요. 하지만 이 남성을 제가 대변하자면 결코 돈을 보고 결혼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자금은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은근히 처가의 덕을 보지 않을까 기대를 또 안 한 것도 아닙니다. 그 최영일 평론가 얘기한 게 애매모호해요. 그렇죠?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기대를 안 했지만 기대를 한 것 같은. 근데 뭐 아내가 돈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실제 벌더니 이제 아내 쪽 처갓집에서 돈이 없다라는 거에 대한 남편이 실망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아내를 만나면서 이제 그 아내의 뭐 어떤 씀씀이라든지 뭐 외모라든지 뭐 이런 거 등등을 보면서 어렴풋이 부잣집 딸이라고 인식은 했던 것 같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또 돈이 필요할 때는 부잣집 딸내미를 마누라 아내가 되면 또 득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근한 기대했다는 얘기가 이제 최영일 평론가님 얘기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상 맞긴 맞았습니다. 절반만요. 아내는 어린 시절에 운전기사도 있었고요. 집안에 운전기사 딸리면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좋은 회사에 뭐 좋은 곳도 엄청 뭐 다니면서 여유롭게 이렇게 살았대요. 근데 그건 과거입니다. 지금은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내의 아버지 장인 되는 사람이죠. 이분은 일찍 은퇴해가지고 뭐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거의 다 생활비로 다 소진을 했고요. 겨우 지금 딱 먹고 살 정도만 돈이 있다는 거예요. 딱 먹고 살 정도만. 그런데 이제 그 착각을 한 거죠, 이 남편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제 나 사업하는데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그 장인 장모님한테 얘기 좀 잘해줄 수 있냐? 좀 돈 좀 빌려다 쓸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내 입장에서는 한 얘기는 있잖아요. 그 사업자금 아버지가 줄 거라고 그 전에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결혼하면.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부담 갖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은근히 흘리는 거잖아요. 남편이 사업도 해야 되는데 좀 돈도 필요하고 장인장 뭐 좀 도와줬으면 이 말 자체가 이제 압박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어쩔 수 없이 돈을 마련하는데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사채까지 끌어서 남편에게 사업 자금을 댑니다. 맞아요. 이 사연이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순수한 단어와 돈이라는 어떤 이 단어가 같이 얽혀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아내도 아마 남편에게 조금의 거짓말을 한 잘못은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부유하게 산 이거를 계속 자기가 지금 부유한 것처럼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부유하지 않다는 말을 못한 것 같고 남편도 사실 돈을 아예 보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게 아무리 그래도 아내인데 자기가 사업자금 장인 장모한테 좀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 아니고 쉽지가 않거든요. 어쨌든 아내는 남편을 너무 사랑했고 남편이 약간의 돈을 좀 좋아한다는 것도 아마 알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내가 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못하고 남편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남편에게 마이너스 통장도 쓰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남편 몰래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도 만들고 여기저기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예, 마치 예. 처가에서 장인 장모님이 돈을 주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한테 말했더니 예. 2억 원이야. 2억 원을 딱 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정말 장인 장모가 준 줄 알고 갑자기 처가에 너무 잘하면서 내가 이걸로 사업해서 성공하면 2배로 갚아줄게라고 약속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성공은커녕 오히려 망했어요. 예. 사채업자까지 집에 찾아오고 이 상황이 되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또 아내가 좀 더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이때 이제 아내가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고요. 내가 당신이 실망할까 봐, 나를 싫어할까 봐 겁나서 말을 못했다. 사실 내가 이러이러했고 돈이 전혀 없으니 우리 지금 있는 이 전셋집 보증금 대출이라도 받아서 일단 사채부터 갚자라고 이야기를 한 순간 남편은 이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무섭네요. 서로 얘기 듣다 보니까. 아내도 어떻게 보면 좀 부자라고 하는 내용을 아내에게 은근히 좀 과시했기 때문에 남편도 착각하지 않았나 싶고 남편은 또 처갓집에 돈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혼의 위기까지 왔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남편은 이혼을 좀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네. 궁금증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남편의 궁금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바닥에 처했을 때 인간의 신뢰와 의리를 확인할 수 있는 네. 건데요. 이 남편의 생각은 좀 복잡합니다. 자, 첫 번째, 사채인데 처가의 지원금이에요. 그러고 2억 원을 받았잖아요. 이거 속인 거잖아요, 나를. 예. 이혼 사유가 되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고요. 두 번째 뭐냐면 아주 단도직입적입니다. 이 2억 원 누가 갚아야 됩니까? 이걸 좀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인간이 이제 마지막에 부딪히는 항목 중에 하나가 실리를 갈 거냐, 의리를 갈 거냐 하는데 이 부부가 이제 실리를 너무 따지다 보니까 의리를 저버리는 상황까지 왔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죠.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 이런 문제로 이혼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왜냐하면 이혼보다 좀 더 이제 강한 경우에 또 혼인 취소도 있거든요. 애초에. 그런데 이게 사기에 의해서 혼인 이사를 표시했을 경우에 이제 혼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하급심이긴 합니다만 이제 판례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 금전, 그러니까 처가 또는 그 처의 금전적인 요소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결혼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속은 거였다, 거짓말이었다. 이런 경우에 혼인 취소를 한 그런 그 판결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도 그러한 사안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하급심이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의뢰인 그 사례 제보자께서도 나는 돈 때문에 결혼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면은 약간 좀 입장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 예. 이게 결국 처가에서 장인 장모 돈을 2억 원을 받았다고 알고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당시에 감사 인사라도 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감사 인사를 했는데 아예 처가 식구들이 다 한꺼번에 다 모의해서 작심을 해가지고 속인 건지 예, 예. 아니면 그게 아니라 뭔가 낌새가 이상한데 이상하니까 일부러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받아 쓴 건지 여기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아요?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민법상으로 혼인을 네. 취소할 수 있는 게 강박이나 뭐 사기를 했을 때 예.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사기라는 게 뭐 우리 참 많이 쓰죠. 손에 물 한 번 안 그러니까요. 묻히겠다. 물 엄청 많이 묻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했는데 그 사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실은 아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돈 같은 경우를 이제 있는데 없다. 뭐 이게 크지 않는 이상은 혼인 취소 사유로 보는 경우가 좀 적어 보이고요. 특히 이런 사건은 사채냐 뭐 이거냐가 중요한 게 어차피 돈은 받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그 금전을 이유로 혼인 취소나 이혼을 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다른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손 변호사가 조금 언급을 했는데요. 종합적으로 일부러 이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했다든지 아니면 초혼인지 재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예, 예. 이 돈을 사채인데 처가의 지원금이다. 이 얘기만으로 혼인 취소 사유나 이혼 사유는 좀 되게 어렵지 않나 맥락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잖아요. 처갓집이 좀 부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없었고 네. 이 돈을 빌려줬는데 보니까 사채를 썼다. 이걸 나를 속인 거 아니냐. 믿음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인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 자체만으로는 혼인 사유가 되기는 어렵고 나머지를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군요. 그걸 알았다면 예. 결혼하지 않았을 거냐 이 부분인데 예, 예. 사실 돈이 지금 필요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사채라고 얘기했더라 하더라도 지금 판단해 보면 결혼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아. 근데 만약에 출산의 경력이 있다든지 혼인의 경력이 있었는데 그것을 고지하지 않고 결혼했다. 그럼 묵시적 어떤 사기에 가까운 건데 이런 경우는 그걸 만약에 미리 고지했으면 결혼하지 않았다는 게 입증이 된다면 혼인 취소 내지 이 뒤에는 이후 사유라면 네. 이혼 사유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좀 저는 좀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리죠. 2억 원 사채 빌려서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누가 돈을 썼냐면 오늘 상담하신 남편이 남편이 썼잖아요. 썼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갚아야 되는 겁니까? 이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죠. 아내가 네. 아내의 명의로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아내가 갚아야 되는 거고 또 민법에 일상가사 채무가 있어요. 그래서 일상가사 부부간의 일상가사 채무는 명의자와 관계없이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범위가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상가사 채무를 정하는 요건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주식 그러니까 뭐 밥해 먹는 그런 계약이라든지 주식, 부식 아니면 집세라든지 아주 일상생활 부부간에 공동으로 해야 되는 일상생활의 범위에 있어서는 명의자에 관계없이 연대 책임을 집니다만 이번 건은 사실 남편이 사업이잖아요, 최종적으로 사업. 썼다 하더라도 아내가 본인이 사채업자와 계약을 해서 돈을 빌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아야 되는 거는 아내가 1차적인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게 그렇겠네. 아내를 보고 돈을 빌려준 거니까. 그렇죠. 갚고 그렇죠. 나중에 뭐 다른 식으로 남편한테 어떤 구상 아니면 어떤 다른 의미로 받을 수 있어도 일단 책임자는 지금 아내가 져야 될 상황이다. 그리고 또 저는 오늘 뭐 남편분이 상담을 해왔지만 남편이 사업 작업을 하는 거 가운데서 아내가 돈을 빌려온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어느 정도 좀 책임을 져준다고 하면 그렇죠. 두 부부의 어떤 신뢰가 더 돈독해지지 않을까요? 이게 사람이죠. 아니 결국 그 이 돈 문제로 뭐 네. 저 이혼한다고 치면은요 그 돈을 갖다 쓴 사람은 전적으로 남편이잖아요. 예, 예. 사실상 그 채무는 남편이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오늘 뭐 남편이 상담했지만 제목은 저희가 처가덕 보려다 이렇게 했지만 뭐 처가덕보다는 자기가 자립해서 네. 오히려 처갓집을 도와주는 게 오늘 남편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혼 사이는 좀 어렵다. 그렇지만 또 그 돈에 대한 2억 원에 대한 사채 부분에 대해서는 아내가 갚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